잘 되는 빵 가게. 빵집이 가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이커리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잘 되는 빵 가게의 비결. 여러분들 혹시 이스트라고 아십니까? 이스트가 뭐냐 하면 이건 뭐 상식이니까 좀 알아놓으십시오. 뭐 뜬금없이 저만은 뭐 왜 또 빵가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일반 상식이니까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당분이나 영양분을 가한 습기가 있는 밀가루에 섞으면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빵 효모이다. 그리고 발효가 일어날 때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빵을 부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베이킹 파우더 알죠,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밖에 몰랐는데 요즘 이스트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천연 효모 이런 것도 많죠, 그죠? 많은데 이스트의 역할은 뭐냐면은 당분이나 영양분을 가한 습기가 있는 밀가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다. 그러면 빵을 만들면 이 밀가루에 섞으면 알코올 발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 예전에 왜 번 많이 유행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처음엔 조그만한데 이게 막 점점 부풀어서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광합성 오늘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과학 시간도 됐다가 광합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광합성은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봤는데 잘 되는 빵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강원도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 집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뭐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이 엄청나게 길게 이제 서가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잘 되는 비결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제 그 빵 가게를 물려주려고 이제 그 자식이 아들이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분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빵은 버린다. 그렇게 버린 빵만 하루에 몇백만 원어치다. 그게 잘 되는 비결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이제 방송을 보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빵은 다 버려요. 우리가 와서는 저거 아깝잖아요. 먹어도 되는데 다 버려요. 근데 그 버린 빵이 몇백만 원치예요. 그게 이 집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트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트의 역할은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게 하는 게 이스트의 역할이에요. 그죠? 부풀게 하는 게 이 이스트의 역할인데 부풀어야 맛있는 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부풀었어. 그러면 그 빵은 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소금이 짜야 되는데 짠맛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설탕이 달아야 되는데 단맛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면서 대부분 숙성을 안 시킨 상황에서 장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스트라는 것은 제가 집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빵을 만드는 모습을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보면 반죽해서 실온에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븐에 할 때도 있고 뭐 온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빵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숙성을 시키는데 그 숙성이 안 되고 빵을 하잖아요. 그럼 빵이 떡이 됩니다. 김프로가 만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이 떡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떡은 떡으로서의 맛있는 게 있지만 빵이 떡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 하시면서 이렇게 숙성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뭐를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뛰어드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빵이 빵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빵이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떡이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떡은 떡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죠? 빵은 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의 투자해서 성적 조금 나니까 그래 됐어. 나는 실투하면 되겠지. 번번이 깨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일어납니까? 발효가 일어날 때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광합성도 보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산한다. 여러분들 식물이 요즘 뭐 서울에 뭐 집값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면서 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된다, 뭐 보존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린벨트가 생긴 목적이 뭡니까? 너무 개발을 많이 해버리면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 깊숙이 들어가면은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탄수화물과 산소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면 뭐 피톤치드가 나오니 뭐 머리가 상쾌해지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도 보면 우리가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우리 보통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항상 이런 나쁜 것이 발생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빵을 부풀게 하고 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또 그 속에서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바로 산소를 발생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도 발생을 시키지 않고 이산화탄소는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산화탄소인 거죠. 그렇게 버린 빵만 하루에 몇백만 원어치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빵.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비유를 하자면 제대로 발효되지 않는 빵. 이거를 버려야 버리는 거는 뭡니까? 손실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프로가 최근에 이제 장이 계속해서 이제 변하면서 제 이제 교육생들에게 최근에 장이 변화되는 그러한 패턴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프로 가게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대로 숙성되지 않는 기법은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법의 진화를 위해서 손실을 감수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잘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들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숙성되지 않은 기법은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이게 김프로의 원칙인데 여러분들 숙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에 뛰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력의 속임수도 엄청나게 진화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기법도 따라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력의 속임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그거를 타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법의 진화를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김프로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세력의 속임수가 과거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법 진화 없이는 이런 장에 대응하기 힘들겠구나. 제가 항상 보면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김프로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 뭐 기법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럴 때 보면 계속 손실이 나요. 저는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 산소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트가 시간이 가야 그 반죽을 발효시키지. 이스트 섞어놓고 1분 만에 그 반죽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제대로 숙성된 기간 그걸 거치시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내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손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향후 장애 대응을 위해서 기법의 진화, 발전을 위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있어야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프로도 처음에 10틱 모아보는 게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50틱을 먹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기법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또 100틱을 먹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기법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 아깝고 1600틱도 익절을 할 수 있었고 한 개 아깝고 1000만 원의 수익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기간이나 손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김프로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김프로 손실을 봐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항상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기간에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도 보니까 갑자기 수익 조금 내니까 또 한 100 몇십 명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런 때는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법 테스트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왜? 새로운 걸 접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라는 게 항상 겪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김프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1년 12달이 있으면은 그러한 거를 계속해서 합니다. 지속적으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현재에 안주하면은 이 시장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김프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